교재 120쪽 이게 되겠습니다. 유동인구 조사.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동인구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봐야겠죠. 어디 뭐 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점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조사를 해야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여기 사람이 많다 적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파악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이제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사항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유동 인구를 분석하려면은 투명 조사표가 기준이 되는데 이는 후보 점포 앞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점포 앞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주일 단위 요일별로 조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상 점포 영업시간보다는 2시간 정도 조사해 보는 게 좋다. 요일별로 해야 되고요. 월화수목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틀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대별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다 틀리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날씨 갑자기 추운 날 바람 많이 부는 날 비 오는 날 다 틀려지겠죠. 그리고 특별한 무슨 뭐 행사 같은 게 있다거나 어쨌든 유동인구의 변화가 생길 만한 것들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점포 앞에 가서 어느 날 하루 2시간 재고 이거 사람이 많다 적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꼼꼼하게 조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빠져서 학교 앞이라면 이제 학교 시간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또 방학은 또 틀려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조사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수만 헤아리는 게 아니고 한 명 두 명 사람 수만 헤아리는 게 아니고 남녀인가 10대, 20대, 30대, 40대 연령별로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사실은. 이렇게 조사하는 이유는 유동인구라고 하는 얘기가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점포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점포 앞을 지나간다 해서 전부 다 내 점포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지만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는 있죠. 적어도 점포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해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인원 체크 카운터기를 누르는 거 있죠. 짝깍짝깍 누르는 거 그거 이용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매 시간 1시간 내내 조사하기 힘들면은 30분 곱하기 2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도 되고요. 그 대신 요거는 이제 뭐 오전, 오후, 날씨별로, 요일별로 그거는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권 성격에 따라서 조금 조절해서 그 상권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유흥가, 뭐 술집이라 그럴까요? 많으면은 술은 아침부터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되게 이제 저녁 시간이고 퇴근하고 나서고 학생들이 먹더라도 어쨌든 저녁 시간에 먹잖아요, 되게. 그건 저녁 시간 위주로 조사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식당이다 그러면은 이제 점심시간 전후하고 저녁시간 전후 뭐 그렇게 나눠서 조사할 테고. 그리고 일반 편의점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틀려지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오전, 오후 뭐 다 틀려지게 되죠. 그거 맞춰서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걸음 속도도 좀 관찰해야 되고 그냥 빠르게 휙휙 지나가는 거리가 그런 데도 있죠. 멈추지 않고 바로 지나가는 거. 그리고 좀 멈추는 거. 버스 정류장 앞에 가는데 좀 멈춰 있을 때고요. 그리고 거리가 좀 넓은 데는 좀 많이 멈춰 있겠죠. 인도가 좀 넓은 거. 근데 인도가 좁고 그러면은 서 있기 불편하겠죠. 오히려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유동 흐름의 방향이 중요하다. 상권으로 들어오는 곳인가 나가는 곳인가. 그런 위치 파악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하철역 같은 경우도 출근할 때 많이 타는 곳, 퇴근할 때 많이 내리는 곳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많은데 앞에서는 영업이 잘 되지 않겠죠. 출근 시간이면은 아침 이른 시간이고 그리고 출근해서 바쁜데 뭐 살려고 그러지 않겠죠. 당연히 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 좋을 테고 퇴근하면서는 이제 뭐 집에 뭘 사갖고 들어간다든가 뭐 약속이 있다든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동인구 조사할 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경쟁점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얘기해요. 예상 점포 중심으로 반경 500m 또는 1km 이내. 요거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좀 틀려요. 편의점이라든가 간단한 분식점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500m 이내를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좀 품목이 좀 여유로워 있는 거, 좀
자주 사는 게 아니고 뭐 좀 선택해서 사거나 일부러 찾아가서 사는 물건이나 서비스 뭐 그런 거 관련되면은 1km 이내까지는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경쟁점이 몇 개나 되고 어디에 있고 거기는 수준이 어떻고를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대응 전략을 짜야 되고, 심한 경우라면 이제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122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분석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 경쟁점을 보고 위치, 품목 이런 거 쭉 보면서 이 집은 뭐가 좋고 뭐는 좀 안 좋고 그런 것들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은 그걸 이제 파악을 하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했구나, 이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를 작성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후보 점포 매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당연히 이제 그 부동산 업소가 맞겠죠. 이쪽으로 모이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지적 정보지 같은 것들도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부동산 중개 업소를 가야 됩니다. 물론 인터넷을 찾을 수도 있고 지인 소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얻은 다음에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부동산 중개 업소에 가서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듣고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개를 받거나 확인을 했으면은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당연한 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장을 조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해당 점포, 대상 점포의 장점보다는 결점을 찾는 태도가 중요하다. 장점을, 좋은 점만 보면은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실제 결정적인 단점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 경우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좋은 점만 얘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좋은 점보다는 그건 당연한 거고, 최악의 경우 어떤 결점,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 후보 점포 리스트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각종 이런 분석표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실제로 다니면서 보면은 점포 얻을 때 이제 말로만 듣고 말잖아요. 또 돌아서면은 잊어버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보고 한 군데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를 봐야 되고 여러 장소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를 만들어서 체크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다음 이제 점포 선택 시 고려사항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좋은 입지 조건, 피해야 할 입지 조건 이렇게 했었죠. 그거에 맞추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딱 판단 조건이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겠는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매출액 발생하겠는가, 그렇게 판단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매출이 일어나겠는가, 업종의 일반적인 조건에 맞는가,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는가, 유동인구,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상점과 대형가게의 경우 영업 상태가 어떤가. 거기 잘 되고 있으면 나도 잘 되겠죠. 거기 안 되고 있으면은 뭐 임대모집 뭐 이렇게 임대문이 나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해도 안 되겠죠. 그리고 상권 내의 주택 상황 소득겠죠. 그리고 매물 동향, 지역 주민의 매물 동향 어떤가. 그리고 토지 이용 현황과 뭐 향후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경쟁 점포죠. 경쟁 점포 어디에 있고 얼마나 되고 있는가. 경쟁 점포에 이길 수 있겠는가. 혹은 같이 잘 할 수 있겠는가.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 앞으로 고객 증가하는 경우. 근데 고객수 증가가 없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다 포화 상태인데 거기 내가 더 들어가서면 이제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겠죠. 뭐 요즘 보면 이제 주변에 많아지는 게 이제 핸드폰 매장 같은 거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더 1층 가게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도 이제 뭔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영업을 시작했겠죠. 그리고 주택가 보면 이제 미용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용실 같은 경우도 골목 하나에 뭐 3개, 4개가 있더라도 그 영업이 기본적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고객 수준과 예상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 어느 골목에서 내가 점포를 미용실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용실이 3개가 이미 있다. 그럼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미용실 내면은
기존 미용실하고는 차별화된 뭔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 미용실 다 이제 단골들 잡고 있고 그럴 텐데 손님을 끌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죠. 위험한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점포 조건, 전면폭은 적당한가? 대개는 이제 그 전면폭이 넓은 게 좋죠. 눈에 많이 띄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서점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폭이 좁고 긴 게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긴 있다. 뭐 그런 얘기 되겠고요. 전폭의 형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각형 기본이 되고 수도, 그 다음에 건물이 어느 정도 낡았는가, 새 건물인가 뭐 그런 것들 뭐 파악한다는 얘기고요. 주변 업종과 궁합이 맞는가. 주변에 이제 뭐 식당가가 형성되어 있는가, 소매점이 형성되어 있는가, 무슨 서비스업이 형성되어 있는가와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전혀 엉뚱한 게 들어가면 안 맞겠죠. 요즘 보면은 이제 저런 것도 많이 하죠. 옆에 큰 식당, 굉장히 잘 되는 유명한 식당이 있으면은 그 옆에서 카페를 하죠, 보면은. 왜냐면 이제 식사하고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이제 기본 손님이 많으니까 끝나고 차 한 잔 마시는 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인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식당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되게 또 많죠. 그리고 도로에 접하고 있는가, 도로 뒤편에 있는가, 뭐 그것도 중요하고요. 주차장에 있는가 없는가. 혹시 그리고 이제 그 업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짐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편의점 같은 경우도 짐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식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류라든가 재료 같은 거 내가 물론 사올 수도 있지만은 그 중간 유통하는 사람한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비에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임차료, 권리금 임대료 어떤가. 그리고 자금 규모하고 맞는가, 공과금 등은 높지 않을까. 다 따져봐야 되죠, 같이. 오늘 자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점포,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영업하던 곳을 내가 이제 인수받는 경우에요. 내가 이어서 하겠다는 것.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정당한가.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가. 뭐 그리고 이제 앞서 같은 얘기들이죠, 지금. 건물의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도시계획, 그다음에 관공서가 이전하는가, 뭐 새로 들어오는가, 재건축, 재개발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뭐 이런 거 기본으로 파악해야겠지만은 지금 제가 사는 동네도 이제 강동구, 서울 강동구 그 천호동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천호동 같은 경우도 그 구도심, 신도심이 있어요. 천호동 구사거리, 뭐 신사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큰 길로만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구사거리라고 이제 그거는 뭐 몇십 년 된 그런 아주 오래된 동네이고 그런 거리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도 어쨌든 많이 다니죠. 이제 길도 좁고 뭐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뭐 유동인구 여전히 많고 그러긴 했는데 한 달 전쯤인가요? 갑자기 보니까 저는 이제 크게 관심 있게 보진 않았으니까 전부 다 재개발 들어간다고 싹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전에도 이제 이렇게 한 집 이사 가고 그러길래 동네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어쨌든 재개발이 되면서 재개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네 전체가 어쨌든 싹 뭐 가림막하고 뭐 철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이 뭐 몇 달 전 또는 뭐 몇 년 전에 이미 계획이 됐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뭐 6개월 전에 뭐 그렇게 이제 영업을 하겠다고 거기 뭐 가게를 얻어 산다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겠죠. 그런 것들 뭐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도시 계획 같은 거. 관공서 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기존 점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가 나쁜가. 그 다음에 투자 대비 수익성은 어떤가. 그 다음에 기존 사업자가 폐업을 왜 하는가. 영업이 잘 되면 본인이 폐업할 일이 없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영업은 굉장히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가정사라든가 뭐 다른 뭐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왜 폐업하는가도 확인을 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점포 인근에 대형점이 들어서는 경우. 나랑 이제 업종이 겹치게 되면은 대형점 들어서면은 나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건물 주인이 혹시 건물 보수 계획을 갖고 있는가, 건물을 팔려고 내놓지 않았는가 등도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 이거 이제 뭐 건물을 이제 짓겠다고 주인이 나가라 그러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포 현황 조사 항목 이런 것들이 있고
확인해보니 어떻더라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면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단계별 분석이 되겠고요. 쭉 하는 순서였습니다. 전체 상권 지역 분석이고요. 그리고 상권 분석, 그리고 이제 내 점포 분석,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매출액 얼마 되겠는가, 그리고 계약. 이게 이제 그 상권 입지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업종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교재는 126쪽이에요. 126쪽. 똑같은 상권 입지라도 이제 업종별로 좀 틀리겠죠. 여기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외식업인 경우 이제 음식점업이죠. 밥집인데 밥집 먹는 곳. 그리고 이제 도소매업,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 같은 거. 그리고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어쨌든 물건들 이렇게 사는 곳이죠. 만들어져 있는 물건들 사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서비스 받는 곳이에요. 뭐 이제 고쳐주고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무슨 병원 같은 것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을 취업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런 거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네이아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서비스업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집에서 이제 뭐 한다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럴 때 핵심이 뭐고 그 업종의 핵심은 뭐고 그다음에 상권은 어느 정도 상권이나 입지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돼야 돼. 그거는 이제 이렇게는 표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점포가 좀 작고 구매비도 좀 높은 것, 점포가 작고 구매비도 높은 생필품 같은 게 되겠죠. 그게 이제 반경 500m 이내로 한다. 500m까지가 내 상권이란 얘기예요. 내 범위란 얘기입니다. 쉽게 내 편의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1km 떨어진 곳에서 600m, 700m 떨어진 곳에서 나한테 물건 사러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쪽에도 똑같은 물건 파는 가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한테 오는 손님은 내 점포 중심으로 500m 이내.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큰 거, 좀 선택해서 고르는 거 있죠, 물건도. 그거는 1km까지.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찾아가서 거기 가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식집 같은 경우 거의 뭐 음식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죠. 그냥 집 앞에 있는 것 편한 데 가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진짜 음식 맛이 확실히 좋거나 뭐 서비스가 좋거나 뭐가 좋으면 찾아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골라 먹어야 되는 것들 있죠. 그거는 내가 거기까지 걸어가서라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같은 음식이라도 음식 맛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나 단가가 좀 비싸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찾아가서 먹게 되죠. 그런 것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업종별로 이제 상권이 좀 틀리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식업입니다. 요식업, 음식점업. 이렇게 뭐 5가지 요소로 결정이 된다. 입지, 품질, 그 다음에 청결 서비스, 그 다음에 가격 대비 가치. 그리 이제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요것도 크게 봤을 때 일반 음식점하고 그 다음에 전문 음식점하고 차이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이제 분식점이나 뭐 그냥 뭐 김치찌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점심 한 끼 먹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일반 중국 요리 생각하셔도 되겠죠. 점포별로 큰 차이가 없겠죠. 물론 요즘에 무슨 뭐 짬뽕 전문점 뭐 전문점 나오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특정한 프랜차이즈 얘기하는 거고 일반 분식점이나 뭐 중국집 같은 경우는 딱 판단이 그렇습니다. 상권 범위가 보통 500m 이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눈에 잘 띄고 접근하기 좋은 곳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 단골 이런 거 없죠. 그냥 가서 먹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500m 이내고 접근성 용이한 게 좋다. 그리고 어쨌든 그 옆에 경쟁업소가 없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같이 나란히 있어야 그 고객을 나누는 경쟁밖에 안 되니까 그 분식점을 보고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거든요. 어쨌든 경쟁업하고는 떨어져 있는 게 좋고 상권 범위는 500m 이내고 일단 눈에 잘 띄는 곳이 최고다. 접근이 쉬운 곳이 최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눈에 잘 띄고 접근은 쉬워도 가게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해놓거나 시끄럽거나 뭐 맛이 너무 없거나
여기 이제 기본적인 요소 있었죠. 이런 것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거는 기본으로 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입지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입지 좋은 거, 접근하기 쉬운 거, 눈에 잘 띄는 거. 자, 반면에 이제 전문 음식점이에요. 전문 음식점. 갈비 전문점, 삼겹살, 뭐 한식점인데 이제 뭐 좀 전통 한식이라든가 뭐 좀 고급스럽게 하는데 일식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횟집도 좀 이렇게 들어가죠. 이럴 때는 찾아가서 먹는 데 아니에요. 이거는 찾아가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상권은 한 1, 2km까지 넓게 보고요. 그리고 주차장 돼 있는 곳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큰 길가 아니더라도 한 골목 안쪽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음식 맛만 좋으면 주차장만 돼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몰려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찾아가서 먹는 거기 때문에 같이 나란히 있어도 오히려 야, 삼겹살 먹으려면 그쪽에 몇 집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자 하고 찾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세 군데, 네 군데 중에서 한 집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아까 일반 음식점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소매업입니다.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그냥 사다가 파는 그 상품 얘기하는 거죠. 흔히 유통, 상품 사고 파는 거 편의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필품 같은 경우 편의점이에요. 쉽게 그러니까. 아까 그 식당하고 유사합니다. 일반 식당하고. 상권범위 500m 이라고. 그리고 굳이 그 뭐 찾길가에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한 골목 안쪽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이제 걸어가기 좋아야 되는 그런 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점은 피해야 되고 물론 요즘 뭐 GS25나 그 CU 있고요.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근데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내가 주로 찾는 아니 이제 뭐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시락 같은 경우도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은 찾아가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는 그냥 가까운 곳에 가자. 가까운 곳에 가서 고르죠. 왜냐하면은 점포별로 또 업종별로 그 품질의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필품 같은 경우는 경쟁점을 피하는 게 맞고요. 500m 이래요. 그리고 이제 꼭 길가 아니고 그냥 접근만 걸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은 좋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접근하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골목 한쪽으로 쭉 뭐 50m, 100m를 걸어 들어가야 되고 그 길밖에 없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안 들어가죠 사람들이. 그래서 입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과일이나 야채 생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생필품 비슷한 거죠. 뭐 여러분들은 많이 사지 않겠지만 이제 이거는 어, 가정주부들이 아무래도 많이 사겠죠.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머니들이 아마 많이 사실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그 입지 선정 그런 것도 중요한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건 사람들이 자주 사는 게 아니죠. 매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사거나 뭐 일주일에 두 번 사거나 그런 식입니다. 과일, 야채, 생선, 그 다음에 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구매 이용이나 구매 빈도가 낮은 경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주변에 적어도 1500세대는 있어야 내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매출액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항상 이런 거 판단 기준이 매출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 매출이 많이 발생하겠는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매품이라 그래서 조금 완전히 골라서 사는 경우예요. 안경점, 패션 주얼리 점장, 뭐 여성 의류 같은 거. 이거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사죠. 골라서 사는 거죠. 그리고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입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A급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비슷한 것들이 오히려 몰려있는 게 좋다. 그래야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몰리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된다.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이제 뭐, PC방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이나 뭐 배우는 거, 그리고 뭐 헬스장 뭐 그런 거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술 서비스 받는 것, 뭐 가구나 전자대리점 같은 경우 이런 거좀 모여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입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입지는 상관이 없고, 이건 이제 찾아가서 내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서비스업, 뭐 세탁소나 컴퓨터 서비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주변에 있긴 한데 그렇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도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입지는 뭐 B급, C급 제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권 범위는 500m 이내다. 이건 특징이 이제 아까 그 식당, 일반 식당, 그 다음에 일반 편의점, 일반 그 소매점하고 유사한 경우죠. 소규모 서비스업 거기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점은 피하는 게 좋고요.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상권 범주가 15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서비스업이에요. 대규모 서비스업. 뭐 종합병원이나 뭐 큰 입시하고 그 다음에 헬스센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경영 마인드가 중요하고 이거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장사가 아니고 이제 뉘앙스로 봤을 때 이제 장사가 아니고 사업이라고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사업 마인드가 있어야 뭐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권이 반경 2, 3km로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규모, 크기, 그다음에 편의성, 그다음에 뭐 고객 서비스 등등 어떠냐 등등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종별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상식적인 선이 되겠죠. 지금 뭐 일반 유통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요식업 등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보면은 되게 이제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면 되고 어쨌든 판단 기준은 오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액 기준이에요.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겠는가. 거기에 모두 좌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수업을 해서 아이템, 자금, 그리고 지금 입지까지 해서 쭉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요소는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어떤 아이템, 자금, 그다음에 입지까지 돼 있으면은 이걸 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서 위주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포트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창업 따라잡기 이것도 과목을 듣고 배웠으니까 한번 작성해보는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날씨가 또 이번 주 지금 갑자기 좀 추워졌습니다. 다음 주 또 다시 풀리긴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계속 어쨌든 이렇게 좀 유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다른 나라는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죠.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운동나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